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네. 성범죄 등 이 강력사건 용의자들의 얼굴과 범죄 신상 정보를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이 30대 남성을 베트남 호치민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디지털 교도소가 범죄와 상관없는 인물들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네. 이 남성은 지금은 베트남에 있는데 곧 송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일이네요. 네. 본방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잠시 후에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도 500분 가까운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코알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 젊으신 두목님 화이팅. 네. 박성철님도 오셨고요. JR팡님 네, 오늘도 어김없이 와주셨고요. 장경숙님도 반갑습니다. 지할방님이 머리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저 머리 해주시는 분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오늘 스타일이 좀 달라요. 네, 많이 세워주셨어요. 네. 아, 눈썰미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바뀌어도 매일 보는 사이니까. 예. 거의 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사나님이 PD 수첩 나레이션 맡게 됐는데 소감 아.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뭐 너무 영광이고 일단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더한 소감은 좀 뉴스 아나니 통해서 느껴주시고요. 네. 어쨌든 언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500분과 함께 저희는 프리초대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초대석 첫 손님은 경제팀의 노경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게 모셨거든요, 저희가. 정말요? 어렵게. 네. 오늘 야근인데 지금 야근을 앞두고 여기까지 나와서. 예. 철야를 앞두고 벌써 피곤해. 벌써 큰 결심을 피곤이 하셨네요. 엄습한. 밤새기 전에 이제 그 네. 정숙한 마음가짐인데 피곤함이 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정세가 조용하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워낙 텐션이 좋으셔가지고 아마 방송 끝나시면 조금 더 힘을 얻어 가실 거예요. 예, 그 기세로 경제부 야근도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모신 이유가 지난주에 이 현행법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가 돼 있다는 거를 가지고 심층 보도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오늘 또 법안 통과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급하게 모셨는데요. 네.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경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유석 씨. 코로나19로 해외 수출길이 막힌 데다 내수까지 침체되면서 매출은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한때 4명이었던 직원은 1명으로 줄었고 이 1명에게도 휴직을 권고해 최근까지 김 씨 혼자 일해왔습니다. 온갖 비용을 줄이며 사무실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임대료만큼은 어찌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유지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여기가 지금 110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한 달에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라도 아껴야겠다. 그러니까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더 저렴한 사무실로 옮기기로 하고 중개업소에 알렸더니 그제야 월세를 20만 원 깎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확 내려갔더라고요. 부동산 요 사무실 자체가 월세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하지만 김 씨처럼 임대료를 깎은 사례는 극히 일부입니다. 소상공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는 자신의 건물주는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차례 뭐 얘기도 좀 했었고 그랬지만 또 여기 월세들을 계속 잘 내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도 여기는 잘 되는데 여기 왜 안 되지?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 6개월여 손님이 다 끊기고 거리두기와 행정명령으로 문까지 닫아 매출이 0에 가까운데도 임대료는 똑같이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출을 줄이고 세금까지 감면받아도 임대료가 그대로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가게 운영에 가장 부담되는 게 뭐냐는 질문에 임대료를 꼽은 답이 5월엔 40%였는데
코로나 재확산 뒤인 이달 초엔 70%로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전화 한 통이 뭐 안 오니까 다 그냥 올 수도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임대료 내는 것도 참 버겁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동일해.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문 닫은 데도 많고 어려워서 그냥 다. 네. 네. 시청자분들이 노경진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러네요. 네. 에리얼님이 우리 노경진 기자가 좀 짠했나 봐요. 수당 생각만 하시고 힘내시라고 전해주셨고. 그러게요. 노경진 기자 볼 때마다 진짜 똑소리 난 어. 느낌이라고 감사합니다. 어. 니커버님이. 본인이 들었을 때 이 언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똑소리 진짜 나는 것 같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똑소리 나려고 노력하는 건 어떻게 노력하는 겁니까? 일단은 자료를 열심히 아. 하고요. 예, 이제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임대료가 고정비로 나가다 보니까 네. 좀 힘들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오늘 법사위에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들을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의결이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네. 예,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손님이 거리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번에 그 8월 중순 이후 재확산 이후에는 이제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아예 다 문을 닫거나 또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영업비 제한 당하는 이제 그런 어떤 피해가 그 상황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붙이게 그 조건으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사정의 변동인데 이런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한마디로 그 월세를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번에 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전 사실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있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뭐 주변에도 임대료로 힘들어하는 뭐 지인들도 많아서 이런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난주에 이제 노경진 기자가 직접 보도를 하신 거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자영업자 어려움을 많이 좀 보도를 했고 또 제가 또 모르는 제가 미처 보도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료를 이제 건물주에게 깎아달라고 뭐 요청을 하든 요구를 하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인의 선의,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운동도 있었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그런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었던 거죠. 16조에.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깎아주면 물론 임대인에게도 깎은 만큼의 어떤 뭐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깎아주면 앞으로 계약을 갱신을 할 때 지금은 월세를 그 기존의 5%밖에는 올리지 못하잖아요. 5% 네. 상한선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무조건 깎아서 손해를 입히기만 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 법에는 우리가 월세를 석 달간 내지 못하면 그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한마디로 이제 그 가게를 비워줘야 되는 건데 이번에 그것을 6개월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시행 이후 6개월로 이제 미룬다니까 유예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까지 월세를 냈다가 이제 이달부터 어렵다 그래도 6개월 동안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그리고 이전에 2달 전, 두 달 전, 한 달 전에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달까지 못 내면 나가야 되는데 법 시행 이후 6개월이기 때문에 총 8개월간은 어쨌든 임대료 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이 가게에 있을 수 있다. 그 내용까지 오늘 그 법사위에 통과된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 꼭 깎아줘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협의 사항이다. 그런데 적어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고. 근데 사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게 법에 이제 명시돼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대부분의 뭐 경우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 집주인, 이제 건물주에게 세입자는 좀 많이 아쉬운 입장이고 부탁을 해야 될 때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집이나 건물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한테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네. 근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그것도 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석 달 못 내면 이제 나가야 네. 되는 그 조건도 원래는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깎아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쪽에서 아쉬운 입장에서 집주인, 건물주에게 부탁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깎아달라고 요구할 그러니까 권리가 이 세입자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입자가 어쨌거나 깎아달라고 하는 게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선의에 기대는 것과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좀 의미가 많이 다르겠죠. 예. 네. 저는 뭐 자영업자도 아니고 건물주는 더더욱 아니어서 이거를 뭐 알 리도 없지만, 실제로 이제 현실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걸 몰랐다는 게 전 좀 아쉽고, 왜 이게 법에 있는데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이 이렇게 방치가 돼 있던 건가요? 실은 이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그 감면 요구권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건이 이제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나 공과금의 증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갑자기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늘거나 뭐 공과금이 늘거나 내지는 경제 상황의 변동이에요. 경제 상황의 변동.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요. 네, 근데? 그렇죠. 경제 상황의 변동.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 경제 사정의 변동, 전쟁? 뭐 이제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한 20년 전에 딱 한 번 적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네, 외환위기 때 IMF 때 그때야말로 정말 경제 사정의 변동이 너무 심했던 거의 거죠. 전쟁과 같은 재난 그래가지고 상황이었으니까. 네. 당시에 이제 강남에 있는 상가 세입자들이 이제 건물주를 상대로 아마 그 인하를 해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도 찾아가고 잘 안 돼서 네. 소송까지 갔는데 이게 1심, 2심에는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세입자들이 패소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아시는 분들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이제 그 대법 판정이 2004년에 났는데, 그러니까 2004년에 이미 우리 경제 사정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2002년에 오래 끌었네. 네, 또 한 6년 끄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6년 끌고 그 사이에 상황에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어도 많이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사실 2000년 그렇죠. 월드컵이고 네. 그냥 그때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정서가 이미 그러니까 이분 세입자들이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그 좀 약간 좀 잊혀졌다 그래야 되나요? 좀 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그 대법원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경제 사정의 변동인데 그 경제 사정의 변동이 현저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네. 현저하다는 게 이제 법적에서는 굉장히 강한 그 조건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그 뭐 법조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담당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더 이상 안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런 뭐 일반인 분들 아니라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내고 이 기사를 포스팅한 어떤 변호사분이 본인 SNS에 네. 쓰신 글을 봤는데 네. 본인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분이 그러니까 한 지금 50 정도 되신, 연세가 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사실 1차 볼 때 그 본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이분들조차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 임대료 감면 요구권이 있다라는 그 조항을 사실 1차 볼 때 내가 봤었던 그 기억이 있다. 이거를 본인의 SNS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도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이게 당연히 뭐 현실에서는 굉장히 좀 적용이 어렵지 않겠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억하신 게 더 신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뭐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사실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는 게 어쨌든 법에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뭐 많이들 몰랐지만 또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의 이제 뭐 그 연합체인 소상공인 연합회라든가 또 이런
이런 관련 또 법률 그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부분을 의거하여 네. 좀 임대료를 좀 깎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제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는 건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그만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자체 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찾아가도 그게 또 시간이 한 세월이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으로 가야 가고 되고 소송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변화가 많아서 이렇게 그렇죠. IMF도 인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정부 그 뭐 법무부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오늘 이제 통과가 됐지만 그런 법들의 어떤 그런 조건을 명시적으로 한다는 것, 어떤 연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는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지난 보도에서 제가 역사 전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1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게 굉장히 100년 전에. 흥미로웠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취재하면서 이 관련 내용을 접하고 좀 눈도 의심하고 귀도 의심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연구하시는 그분께 처음 들었는데 물론 그분의 말씀이 맞겠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학계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에게 이제 여쭤봤습니다. 근데 정말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네, 100년 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이름이, 그러니까 제도 이름이 조선 농지령입니다. 농지령. 조선 네. 농지령. 네. 그러니까 1934년에 제정이 돼서 또 시행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산업이라는 건 농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의 어떤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건물주와 자영업자, 지주와 그렇죠. 소장농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분쟁도 많고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제 강점기였으니까요. 물론 일제가 이제 우리 농민들의 어떤 수탈을 효율화하고 또 어떤 소출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한 걸로 이제 학계에서 이제 당연히 보는 거죠. 이제 하지만 요 내용이 있는 겁니다. 16조에 보면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때 소장농이 지주에게 소장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어떤 불가항력적이라는 게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농사 지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뭐 태풍, 가뭄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확고가 현저히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벼농사 짓는데 뭐 태풍 장마로 이렇게 굉장히 그 소출이 평소보다 굉장히 줄었을 때 못 내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이제 그때는 사정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소장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그때도 그냥 지금처럼 법으로만 돼 있고 소장농도를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감면을 못 받은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뭐 이게 실제 일부 아마 이루어졌을 거고요. 근데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쟁이라고, 그러니까 소작인들과 이 지주 사이에 이런 뭐 여러 가지 권리 상황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가 분쟁 조정 신청하는 것처럼 이제 둘 간에 어떤 쟁의가 이제 있었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고 3년간 이 소장료 감면 요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작인이 지주에게 나의 소장료를 깎아주시오하고 요구해서 이 분쟁이 벌어진 이것이 6,800건이 넘어요. 6,800건이요? 6,800건이 넘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문화된데 어쨌든 이때는 6,800건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기관에 등록이 되어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을 정도면 이제 어떤 실제로 민간에서는 좀 이런 쟁의가 더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번 취재하면서 좀 느꼈던 점이나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좀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고 아마 이게 내일 이제 또 본회의에 상정이 될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법을 통과를 해서 임대인이 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다, 또 임차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제정이 됐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다 같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힘들고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어쨌든 어떤 특정 계층,
뭐 특정 계층, 뭐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든가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너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법을 기화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극복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뭐 그게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공동으로 같이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방역, 뭐 경제 방역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우리가 늘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면 이제 비포 코로나로 돌아갈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 아직 되게 좀 상처를 입으신 분 많이 계시고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그때 같이 공동으로 극복했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어떤 연대 의식 이런 것들이 상황을 좀 더 빨리 극복하고 어떤 공동의 그 좋은 경험으로 남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예, 댓글에서 처음에 노경진 기자 똑소리 날 것 같이 생겼다 했는데 실제로 진짜 똑소리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예, 아주 대단한 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야근을 앞두고 네, 나와주셔서 기운을 감사합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다음 기회에 모실게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재필 기자 모셨습니다. 애단유님께서 8분 안 지켜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댓글을 노경진 기자는 이제 한 달간 못 나와요. 우리. 네. 자, 아까 뭐 어떤 분이 노재필 기자 나와서 랩할 것 같다고. 속도 좀. 하지만 5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준비한 게 많으신데. 네, 분량 오늘 딱 5분만 준비해왔어요. 자, 신규 확진자가 오늘 다시 100명대, 116명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사흘 연속 두 자리였는데 오늘 세 자리가 됐고 보통 월화가 조금 줄다가 수목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주말 있거든요.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자, 코로나 관련해서 7월까지 결혼 건수가 오늘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많이 줄었죠? 1981년 이후 최저래요. 최저. 그러니까 얼마냐면 12만 6천여 건. 이게 이제 출생아 수는 2만 4천여 명으로 또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고 사망자는 2만 3,900여 명으로 83년도부터 통계 작성했는데 그건 최고치라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뭐 이런 문자 받으신 분 많을 거예요. 그 2차 지원금 안내 문자 같은 거 있는데 이게 스미싱 지금 주의보가 걸렸습니다. 링크가 없다면서요, 원래? 원래 링크가 없는데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스미싱 범죄에 당하는 거거든요. 소액 결제나 개인적으로 빼가기 때문에 링크가 그렇죠.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링크가 있는 거는 스미싱입니다.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자막 안 만들어놨네. 네. 자막이 안 나가네. 다음 소식으로 빨리 다음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노재필 기자가 실수를 할 뻔했네요. 예.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오늘 네. 탈당을 했어요. 피감기관에서 이제 수주한 사실이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됐었고. 저희가 했죠. MBC 스트레이트 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했는데 탈당을 했는데 오늘 탈당하면서 기자회견했는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희생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책임지는 게 아니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탈당을 한다. 이렇게 탈당하시는 분들이 약간 레퍼토리가 있어요. 네. 새벽별님이 이름표 다시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름표도 깜빡하고 안 갖고 왔습니다. 한 달 출연 정지하면 안 됩니까? 노재필 기자. 저를 출연 정지시켜 주십시오. 네. 저는 권한이 없어서. 네. 바로 박덕흠 의원이라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현 정권의 부정적인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음모론에 취해 계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 아니 뭐 받지 않은 걸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팩트는 팩트로 그럼요. 얘기하는 네, 거죠. 팩트는 저희는 팩트니까. 뭐 음모론으로 자꾸 네. 본질을 흐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난 그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 그 김경재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이제 신청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이 기소를 했고요. 네. 뭐 오늘 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신천지 신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병원에서 도망가신 분 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분이 다 나왔대요. 아. 완치되셨는데 체포되셨대요. 네. 네. 낳고 나서 바로. 네, 동시 체포됐다고 네. 합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또 다룰 거고.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 일부 강경파하고 일부 보수단체가 그 개천절에 집회하겠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는 걸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 어떻겠냐고 네. 김진태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제 드라이브 스루 하면 좋겠다. 왜 그렇게까지? 네. 왜 그렇게까지?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다 이러면서 이제 올렸는데 예. 정말 왜 그렇게까지? 네. 왜? 드라이브 스루 참 우리나라가 처음 그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해외 극찬을 받았는데 그렇죠. 네. 드라이브 스루 집회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튼 근데 경찰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조차도 신고 대상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습니까? 판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집회를 신고하면 검토하겠다. 경찰도 참 힘드네요. 네. 경찰이 지금 극한 직업에 머리 네. 아플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그 정은경 청장님이 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그 우리나라 뭐 코로나 대응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 청장님이 이제 그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사실 정은경 본부장님이 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처장. 네? 처장님. 본부장 아니고 처장. 승인했습니다. 아니 저 했잖아요. 처장. 네. 본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입에 익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정은정 쓰리아웃입니다. 쓰리아웃. 나는 저 2달 출연 정지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큐시트 어쨌든 등산으로 이름 바꿔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타임지 측의 요청에 따라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글도 썼다고 해요. 네. 아무튼 자, 그다음 마지막 소식은 인천공항 면세점 얘기인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해외여행 오는 분도 별로 없고 그쵸. 대부분 가지도 않는데 면세점이 한산하다면서요? 근데 이 두 차례 그 입찰했는데 다 유찰됐다고 그래요. 아 유찰이요? 네. 아. 근데 가장 인기 있는 데가 화장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데도 다 유찰이 됐고 아예 뭐 롯데, 신라 이런 데는 아예 뭐 지원도 안 했고 이 여행 관련 네. 업계가 완전히 지금 그렇죠. 다음 달에 3차를 할 건데 안 되면 아마 수익이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오늘 랩 했는데 아무튼 뭐 퀴즈 등산으로 다시 바꿔서 만나게 되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예. 자, 본방에서 더 풍성한 소식 확인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